할로퀸 로맨스 책의 부작용인지 지인이 좋아하는 타입은 사실 거친 상남자였다. 약간 오락부락하고 거친데 또 섬세한, 지인보다 훨씬 생각이 깊고 진지하고 보호받는 느낌을 주는, 약간 지인을 휘어잡을 수 있는, 지인이 짧은 치마를 입으면 입지 말라고 하는 그런 사람. 미녀와 야수에서 왕자님이 되기 전 야수가 훨씬 섹시한데 왜 왕자님으로 변해야만 해피엔딩인 건지 지는 예전부터 그 동화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범생이 스타일의 지인과 동갑인 기용은 사실 전혀 그녀의 타입이 아니었는데 왜 기용을 좋아했는지 지인은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다. 이것도 딱 집어서 정답을 말할 순 없었지만 솔직히 가장 큰 이유는 그가 그녀를 먼저 좋아해줬기 때문이었다. 그날 그 시각에 거기서 기용이 아닌 다른 사람이 똑같은 말투와 목소리와 눈빛으로 그녀의 전화번호를 물어봤고 마음으로 먼저 다가와 줬다면 아마 지인은 그 사람과 사랑에 빠졌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에 똑같은 말투와 목소리와 눈빛을 가진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 지인은 거기서 답이 없는 문제에 대한 생각을 멈췄다. 오늘 저녁에 만날 홍콩 앤디는 그런 면에서 지인과는 상극인 타입의 남자였다. 아무런 삶의 일항과 고랑 없이 깨끗이 밀어놓은 평평한 밭처럼 잘만 생긴 얼굴, 백설공주가 울고 갈 흰 피부, 길거리 발에 채이는 깡통처럼 텅텅 빈 머리. 가장 최악은 자기가 잘생긴 걸 알아 여자들이 보는 시선을 즐기고 모두를 내려보는 타입. 지인에겐 외딴 섬에 둘만 평생 남겨진다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무매력의 남성미 제로인 앤디와 데이트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기용에게 보여주려고. 지인은 옷을 갈아입지도 향수를 뿌리지도 않았고 그냥 어제 쓰던 개츠비 에세이를 쓰고 있었다. 약속한 시간이 되어 1층으로 내려가니 커먼 룸 앞에서 앤디가 기다리고 있었다. 기용보다 키도 훨씬 크고 홍콩 배우 같은 외모였는데 지인은 정말 아무런 느낌이 없었고 인사를 하느라 억지로 웃어야 해 입꼬리가 약간 아팠다. 물론 영혼을 더 중요시하는 지인이 앤디의 영혼을 볼 기회가 있었던 게 아니라서 그건 봐야 할 일이었지만 사실 안 봐도 알 것 같은 느낌이었다. 안녕 지은. 안녕. 내가 너랑 같이 보려고 비디오 준비해놨어. 우리 기숙사 커먼룸으로 가자. 무슨 영화인데? 시애틀의 잠 못 드는 밤. 이미 본 영화였지만 그래도 액션을 준비해놓은 것보단 낫다고 지은은 생각했다. 기용과는 다른 동 남자 기숙사로 들어가자 커먼룸 주변에는 이미 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었고 다들 제 각각의 방법으로 토요일 밤을 즐기고 있었는데 웃기는 건 영화를 틀어놓고 그 영화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였다. 앤디는 TV 앞으로 가 누군가가 틀어놓은 비디오 테이프를 빼고 자신이 준비해온 테이프를 넣었는데 이런 일에 익숙한 듯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소파 뒤에 서 있던 지인의 손목을 잡아 끌어 TV 앞에 앉히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말하며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다. 지인 양옆 그리고 뒤로 껴안거나 키스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지인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TV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다행히 누군가 기숙사가 떠나가라 크게 틀어놓은 음악 덕분에 그들의 소리는 듣지 않아도 되었다. 이런 환경에서 영화 대사는 들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지만 어차피 본 영화였고 내일이면 아시아 쪽 아이들 사이에서 가십거리가 되어 기용의 귀에도 들어갈 게 분명한 앤디의 데이트 이야기에 충실하기 위해 2시간만 참자고 지인은 마음을 다잡았다. 준비해놓은 과자와 음료수 그리고 선물을 가지고 내려온 그는 지인에게 내밀었다. 자, 홍콩에서 사온 스누피 인형. 스누피 좋아해? 뭔가 굉장히 감동받고 고마워하는 반응을 기대하는 앤디의 얼굴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 잠시 주춤했지만 지인은 그냥 사실대로 말하기로 했다. 난 스누피보단 라이너스를 좋아해. 근데 고마워.
라이너스? 그게 뭐야? 스누피에서 애착 담요 끌고 다니는 애. 아, 이제 영화 보자. 아, 이제 영화 보자. 스누피를 알면서 라이너스를 모르고 뭐냐고 물어서 대답해줬더니 아, 나 끝인 사람? 지인이 여자친구로도 안 사귈 종류의 사람. 솔직히 지인은 그때 이미 방으로 돌아가 차라리 그 시간에 추리소설을 읽고 싶었다. 하지만 영화는 시작되었고 앤디는 아무에게도 묻지 않고 불을 껐고 거기에 대해 뭐라 하는 사람은 이번에도 없었고 지인은 미션이 있었고 앤디가 홍콩에서 가져왔다는 가운데 라즈베리 잼이 있는 쿠키를 먹으며 영화를 보는데 지인은 기용과 함께 보던 시네마 천국이 생각났다. 10번도 넘게 본 영화였지만 지금 이 순간 또 보고 싶었고 영화 속 토토와 알프레도가 보고 싶었다. 지인의 몸속 모든 공간 구석구석은 다른 생각들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영화 속 꼬마가 혼자 뉴욕으로 떠나는 장면에서 앤디가 지인의 입술 근처에 있던 라즈베리 쿠키를 가져갔을 때도 그녀는 그의 의도를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고 왜 쿠키를 가져가냐고 물으려 그의 방향으로 고개를 틀었을 때 그가 갑자기 그녀의 뒷목을 잡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키스하려 했다. 지인은 앤디의 가슴 쪽을 두 손으로 밀치며 뭐 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그는 대답 대신 다시 그녀의 목을 잡으려 해 지인은 하지마! 라고 하며 소파에서 일어났다. 그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지인을 올려다보았고 그녀는 그대로 뒤로 돌아 나와버렸다. 뭐가 문제야? 라고 하는 앤디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지만 지인은 뒤를 돌아보지도 대답을 하지도 않고 남자 기숙사 정문을 밀었다. 문 밖에 차가운 공기가 살을 애는 걸 느낀 후에야 자신의 코트를 놓고 왔다는 걸 깨달은 그녀는 다시 들어가서 코트를 가지고 와야 하나 잠시 망설였지만 그것도 웃기는 그림이 될 것 같아 그냥 여자 기숙사 방향으로 걸어갔다. 남자를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야 한다면 앤디가 이쪽에 속한다는 걸 예상 못한 건 아니었지만 첫 데이트에 영화를 보는 도중에 이럴 거라곤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지인은 전혀 가드를 올리지 않고 있었다. 게다가 두 번째 키스 시도에 그녀가 소파에서 일어났을 때 그녀를 보던 그의 표정은 마치 내가 미천한 너에게 성은을 내리는데 이 불경한 반응은 도대체 무엇이더냐 라고 말하는 듯해 황공하옵니다 전하 라고 해야 할 분위기였다. 저런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들이 더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그녀는 방으로 돌아왔다. 온 몸이 꽁꽁 언 지혜는 샤워부스에 들어가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무릎을 두 팔로 감싼 채 바닥에 그냥 앉아 있었다. 눈에서 흘러내리는 게 정확히 뭔지 알 수 없는 그 느낌이 좋았고 굵은 물줄기로 샤워헤드를 돌려놓아 그녀의 몸을 때리며 내리는 뜨거운 소나기 같아서 좋았다. 그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예상 못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고 그건 이 데이트는 애초에 질투 유발을 위한 일회성 이벤트로 기획되어 처음이자 마지막일 데이트에서 앤디가 그럴 수 있을 정도로 최악이라는 건 계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극장에서 처음 영화를 볼 때도 지인의 손만 잡았던 텅텅 비었던 그의 기숙사 커먼룸에서도 지인이 가져온 시네마 천국만 열심히 보았던 같이 있던 날 밤에도 지인의 잠깐만 내 하던 걸 멈추었던 기용이 지인의 기준이 되어버린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열심히 생각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그를 더욱 빛내기 위한 이벤트로 끝나버린 이 데이트는 지인이 이미 닫아버린 마음의 문에 빗장까지 걸어 잠그게 했고 기용과 같을 수도 있는 M1 남자들까지 도매금으로 앤디와 같은 카테고리에 분류되는 계기가 되었다.